손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손이 말하는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떤 것일까? 그 악수였는데 손과 손의 간격이 이 정도로 떠 있었어요. 굳은 살이 12개, 13개. 굳은 살 하나가 무슨 바둑알보다 더 큰. 방에 가면 그 방 구들이 발자국이 이렇게 파져 있었어요. 얼마나 그 방 안에서 수익 연습을 했으면은. 우리가 감히 신나라 부르는 이 손의 주인공. 연습은 그래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구 좀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많이 좀 했던 것 같아요. 연습으로 오로지 훈련만으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사나이. 신념으로 운명을 이겨낸 연습생 신화 장종훈이다. 3번 지명타자 장종훈 제4구 그렇지 홈런입니다. 홈런. 1992년 당시 빙그레 이글스의 경기에 모아진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타자 장종훈이 오늘 홈런을 칠 것이냐 못 칠 것이냐는 것이었다. 그는 이미 시즌 전 올해는 홈런 40개를 치겠노라 공언한 터였다. 91년도에 이제 시즌이 끝나고 시상식장인가 문득 기자분께서 내년 목표가 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40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90일 시즌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제가 홈런이 가장 안 나왔을 때가 12개 연속으로 이제 홈런이 안 나올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요 갭만 좀 줄이면은 이제 35개를 쳤으니까. 좋은 찬스 오늘 2루타가 기록되는 김봉현 방어율. 그렇다면 한 시즌 홈런 40개란 어떤 것이었을까? 한국 프로야구가 시작된 이래 매해 배출된 홈런 왕들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홈런 왕들이 쳐낸 기록은 거의 20개에서 30개 안팎. 말하자면 홈런 20개가 넘어가면 홈런왕 후보에 오르내리고 30개에 가까워지면 세상이 깜짝 놀라던 그런 시절이었다. 그마저도 한 해 전인 1991년 본인이 쳐낸 35개의 홈런 기록이 다시 나올 수 없는 대기록이라 평가받던 때, 그럴 때 그가 홈런 40개를 치겠다고 공공연히 약속한 것이다. 지금은 133경기잖아요. 한 팀에.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108게임, 아마 110게임이 넘지 않은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러면은 110게임 나누기 40개 하면은 나타나잖아요. 몇 경기당 하나의 홈런골이 나왔는지. 시합에 어떤 뭐 2게임, 3게임만 하나씩은 홈런 쳤던 것 같아요. 야, 정말 게임이 나가면은 같은 동료지만은 그 호쾌하게 날리는 그 장타 스윙을 볼 때마다 가슴 후련하고 언제 나올까 기대할 때 딱 나오면은 정말 좀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그는 거짓말처럼 홈런을 쳐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두세 경기마다 홈런을 하나씩 뽑아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장종훈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다. 근데 그게 1년 또 그 다음 1년 동안에 내내 스트레스였어. 그러니까 홈런을 치면 좋은 게 아니고 가령 이제 앞으로 몇 개 남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리니까 굉장하게 그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담감도 잠시 그는 39번째 홈런을 추가해 40개 홈런의 가능성을 증명해 보였다. 하지만 다른 기록도 늘어만 갔다. 마지막 이제 최종 대전에서 해태 타이거즈하고 2게임을 남겨놓고 삼진도 99개였어요. 삼진도 99개였고 홈런이 39개였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또 기사화가 된 게 삼진이냐 홈런이냐. 홈런을 치기 위해 공을 고르는 만큼 삼진도 늘어나기 마련. 하지만 장종훈은 삼진을 두려워하지 않는 슬러거였다. 들고 쳤습니다. 그는 세간의 관심에 부응하듯 다시 한번 홈런을 추가. 한국 프로야구 사상 첫 번째로 40 홈런의 고지를 밟은 것이다. 투수들 입장에서는 사실 기록을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게 제일 싫거든요. 예. 그 당시는 제 볼도 좀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잘 받아쳤어요. 예. 여기에 더해 그는 바로 다음날 1개의 홈런을 추가해 자신이 공헌한 40 홈런 이상을 기록하며 시즌을 마감했다. 이는 92년 타승왕을 바라보던 이강철 투수에게 고배의 잔을 안겨준 홈런이기도 했다. 바로 이강철이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타이틀을 한번 가질 수 있는 거였는데 마지막 경기였어요. 92년도 7회인가 8회 같습니다. 8회 같은데
장종훈 선수에게 역전 홈런을 제가 맞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거 하나로서 뭐 제 타이틀 인생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목표로 한 40개를 이제 넘어서가지고 41개를 이제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 타율이 2할 9푼 9리 3무예요. 가령 포블이라든지 한 번 나갔으면은 이게 반올림 해가지고 3할이 되는 건데 와 끝나고 나니까 정말 그게 아쉽더라고요. 진짜 아쉬워요, 진짜. 하지만 그의 홈런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그가 쏘아올린 41개의 홈런으로 인해 대한민국 프로야구사에 새로운 가능성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최초에 뭐 우리 홈런왕 해봐야 뭐 20개, 30개 미만이었잖아요. 그 선을 넘은 물론 나중에 그 다른 선수들이 뭐 50개도 치고 이래 했지만은 40개를 넘기고 그야말로 우리나라 그 홈런 타자로서 그리고 장거리에 팬들한테 그 서비스하고 그런 걸 보여주기 시작했던 게 장종훈 선수 아닌가. 홈런을 많이 때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투수들이 장종훈 선수를 경계했고 장종훈 선수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죠, 모든 팀에. 그런데도 40홈런을 때려냈다는 거는 모든 투수를 이겼다는 거고 모든 코칭 스태프를 이겼다는 거고 또 모든 어떤 어려움 이런 또 힘든 점 이런 걸 다 이겼다는 거거든요. 이런 장타의 매력은 일본을 열광시키기도 했다. 91년 일본 나고야에서 벌어진 한일 슈퍼게임. 그가 여기서 대형 사건을 터뜨린 것이다. 쭉 뻗습니다. 좌측 가라나 파울폴. 홈런입니다. 홈런 선언하는 3루심. 일본 나가라가와 구장을 훌쩍 넘겨버린 대형 홈런. 타석에서부터 145m를 날아가 장외로 떨어진 개장 이래 가장 큰 홈런이었다. 정상으로 오기 때문에 오늘 한 번 정도는 기대해도 좋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한국 야구가 별 볼 일 없다는 일본 팬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텐데 그나마 우리 한국 야구의 자존심을 세워준 그런 장외 홈런이 아니었나. 그때 제가 중계했어요. 놀랬죠. 일본에서는 그렇게 크게 친 선수를 못 봤죠. 정말 대형 홈런이 터져나오고 오죽하면 장종훈 선수의 그 홈런이 떨어진 장소에 그 기념비를 세웠겠어요. 그 야구장에 가보면은. 일본 야구장에 한국 선수가 친 홈런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기념비. 장종훈의 홈런은 그 정도로 위력적이었고 그만큼 놀랄만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이, 어떤 기술이, 어떤 힘이 장종훈에게 이런 홈런을 선사해 준 것일까? 그의 홈런은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것일까? 세간의 관심은 그의 홈런 속에 숨어있는 비결에 집중됐다. 왼팔이 중요하기 때문에 왼팔 연습을 좀 하고 있었어요. 네, 오른손보다는 왼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타고난 힘과 훈련으로 다져진 유연성. 그것이 바로 치는 순간 넘어갔다는 인상을 주는 홈런을 만들어냈다. 그 선수가 아마 처음 시작에 우측으로 밀어서도 넘길 수 있다는 그럴 그 가능성을 나머지 선수들한테 보여줬던 그런 선수가 아니에요. 장종훈 선수는 밀어쳐서도 홈런이 많이 나왔고 특히 센터 쪽으로 홈런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타이밍이 좋았다는 얘기고 그만큼 신체적인 조건에 비해서 몸이 부드러웠다는 얘기죠. 이는 홈런 왕이라 불리는 다른 선수와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3번에 걸쳐 홈런왕을 차지했던 이만수 그리고 장종훈. 이만수 선수의 당시 홈런은 거의 맞는 순간에는 좀 어퍼스윙, 좀 걷어 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장종훈 선수는 그 큰 체격인데도 불구하고 스윙 자체가 레벨 스윙, 약간 눌러치는 듯한 느낌의 스윙의 메커니즘이거든요. 종훈이가 일단 임팩트에서 맞아서 나갈 때는 타구가 일단 담장 밖으로 넘어가는 타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야수도 정말 한 발짝 옆에만 가면은 못 잡을 정도로 빠른 타구를 많이 날렸던 것 같아요. 당당한 치구와 강력한 타구를 보내는 스윙. 이는 경기 중 대형 사고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장종훈이 방망이로 눌러친 그 빠른 공을 투수가 바로 되맞은 사건이었다. 그때 이제 앞니 위에 4개가 부러지고요. 그 다음에 잇몸을 좀 많이 꼬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뿌리가 살아 있어서 완전히 살리기 위해서 그거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보정기를 끼고 한 4개월간 생활을 했죠. 오죽하면 장종훈 괴담이라고 했을까? 상대 투수에겐 선수 생명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던지고 나서 일어나는데 그때 느낌은 공이 바로 여기 와 있더라고요. 딱 이렇게. 근데 이 아주 짧은 순간에 어떻게 피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막 스치는데 살짝 고개만 돌렸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딱 맞고 딱 넘어졌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이렇게 했다가 아프다 하고 딱 봤는데 이제 붉은색에 흰색이 딱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해서 혀로 이렇게 해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따로 이렇게 사과 같은 거는 하셨어요? 그거 더 못하겠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에 더 못하고, 최장덕 선수도, 마지막에 우리 팀에 잠깐 있었어요. 몇 개월 있었는데, 이제 가면서 저한테 그때 한마디 하더라고요. 지금 이거 제 이빨 아닌 거 아시죠?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 참, 미안하고. 사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99년 7월 평소 때처럼 힘거친 직선 타구가 다시 상대팀 투수의 얼굴에 정확히 맞은 것이다. 쌍방울 투수 김원영이었다. 원래는 무조건 던지고 나서 끝까지 지켜보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상황만 제가 잠깐 눈이 이렇게 돌렸다가 쳐다봤는데 그때 이제 볼 타구를 맞은 거죠. 여기 부분에. 그러면서 이쪽도 같이 다 함몰돼가지고 그때. 이 사고로 당시 시즌을 그대로 마감한 김원영. 물론 이는 장종훈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그때는 제가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타구도 정말 너무 잘 맞았어요. 투수 마운드로 뛰어갔는데 이거 진짜 원영이가 들으면 좀 그럴 텐데 이 막 코에서도 피가 나오고 귀에서도 막 피가 나오고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구나 막 싶기도 하고. 진짜 슬로모션 있죠. 슬로모션. 투수가 던지고 글러브가 올라가는데 내가 보는데 천천히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내가 보고 있으니까 글러브를 댔는데 공이 지나간 거 이렇게 팍! 그런데 와 다들 장고치는 뛰지 않았어요. 치고 바로 올라갔어요. 바로 뛰어와가지고 상태 확인하고 게임 끝나고 그날 당일날 저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있는데 그때도 오셔가지고 바로 저 걱정해주고 위로해주시고. 뭐 치고 싶어도 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미안해요. 사실 이 타구 하나로 자신의 타율 순위가 1위에서 밀려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장종훈은 자신의 기록을 위해 1루로 뛰어가는 대신 김원영 선수가 누워있는 마운드로 뛰어갔다. 중간중간에 하나에 아는 사람이 너 괜찮냐 이렇게 막 그 신경을 쓰고 있다고 운동 잘하고 있냐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장종훈 코치님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좋으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3번 타자 장종훈. 자신이 목표했던 기록을 이루기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했던 선수. 하지만 그 기록보다 먼저 사람을 생각했던 인간적인 홈런 왕 장종훈. 그러나 그가 남긴 진짜 기록은 기록지엔 쓸 수 없는 무형의 기록이다. 바로 연습생 신화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낸 것이다. 최근 주목받는 홈런왕 후보 중 하나로 꼽히는 한화의 최진행 선수. 2011년 제2의 김태균이라 불리며 4번 타자로 올라선 그에게도 2군에서 주목받지 못한 채 지내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그가 지금의 최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자극을 준 사람이 바로 당시 2군 코치였던 장종훈이었다.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던 자신을 장종훈 코치는 남다른 눈으로 바라봐 주었던 것이다. 충분히 너는 1군 무대에서 해낼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 뭐 조금만 보완하면은 좀 뭐 그렇게 무리가 아니고 정말 해낼 수 있으니까 너는 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정말 그런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일까 1군에 올라온 최진행은 거짓말처럼 홈런을 쳐내며 달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장종훈은 최진행 선수가 한 발 더 나아가길 바랬다. 시즌 홈런 30개를 장담한 것이다. 그러니까 진행이가
30홈런은 코치님 도저히 자신 없습니다. 20개를 치겠습니다.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0개도 충분하고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선수인데 자꾸 막 이렇게 자신 없는 소리 하니까 그러면 내가 절을 하겠다. 절을 하겠다. 홈런 30개를 치면 장종훈이 어린 최진행에게 절을 한다? 장종훈의 절 공약에 주의 반응은 뜨겁기만 했다. 와이프가 더 웃겼어요. 와이프가. 그날 깨 끝나고 전화를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한복 준비해 놓을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웃었던 기억이 나고. 전화하셨어요? 네? 전화 안 했어요. 비록 지금은 주목받지 못하지만 분명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선수들에게 믿음을 주었던 장종훈. 이건 아마도 그 자신이 주목받지 못한 채 보잘것없는 신세로 야구계에 들어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는 야구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다른 선수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것이다. 어린 시절 야구를 하고 있었지만 그는 눈에 띄는 선수도 잘하는 팀의 선수도 아니었다. 대학도 프로팀도 원하지 않는 고교 졸업생.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당시 창단을 앞둔 빙그레의 연습생 자리를 얻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그때 경남 창원이었어요. 창원에 이제 그 훈련지가 있어가지고 그 처음에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갔다가 그쪽하고 어떻게 연락이 좀 어긋나는 바람에 이제 허탕을 치고 아버지하고 이제 그냥 올라왔죠. 올라오는 그 버스 안에서도 많이 좀 서글펐고 좀 일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어린 마음에 좀 상처를 좀 받았었고. 당시 장종훈의 월급은 40만 원. 이마저도 창단을 앞둔 빙그레의 선수층이 얇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지금 같았으면은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선수층도 많이 두텁고.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창단팀이고 그래서 타팀보다는 전력이 좀 선수 층도 얇고 전력도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운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연습생마저도 1년이 기한이었다. 창단 1년 후 빙그레는 선수들을 대거 정리하게 되었고 무명의 연습생에 불과하던 장종훈 역시 그 명단에 오른 것이었다. 하지만 그를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다. 연습생으로 뽑아가지고 1년을 연습생으로 뒀는데 2년째 정식으로 이제 연습생 말고 이제 정식으로 뽑으려고 그러니까 600만 원이 그때 제일 밑에 선이었어요. 근데 500만 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게 100만 원 때문에 안 해준다는 거예요, 구단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막 화를 내고 그 600만 원짜리도 하나 내가 못 뽑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구단하고 마찰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아무런 활약도 보이지 못했던 무명의 연습생을 굳이 붙잡아두고자 했던 이유는 단 하나, 성실함이었다. 연습만으로 따지자면 팀의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 노력의 과정이 대단했던 것이다. 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진짜 노력이라는 걸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프로 와가지고 선배 형들도 몇 년만 하면은 아주 좋은 선수 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하라고 이런 말들이 저한테는 많이 힘이 됐었고. 그 채소 담는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한 300개가 들어가요. 근데 그런 거를 뭐 한 10개 정도는 치고 그랬으니까 밤에. 그러니까 그것이 한 뭐 2,000개, 3,000개 되는 거죠. 그렇게 그는 꿈에 그리던 정식 선수로 등록이 됐다. 연봉 600만 원. 하지만 쟁쟁한 선배들이 앞에 있어서 바로 경기에 나갈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도 일생에 한 번이라는 바로 그 기회가 찾아왔다.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게 2루 땅볼이 나왔는데 이 바운드가 불규칙 바운드가 나와가지고 이강길 그 코치님 이 손가락이 이렇게 들렸었어요. 공에 맞아가지고. 그의 성실함을 눈여겨보던 배성서 감독이 과감히 그를 그라운드에 내보낸 것이다. 야 임마 나가서 3번 후들르고 들어와. 걱정하지 말고 3번 후들르고 들어와. 스트라이크 돌렸습니다. 운명의 여신이 그를 돌아보기 시작한 걸까. 그는 비어있는 순서를 메꾸기 위해 들어간 타석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2루타를 쳐내더니 10회 말엔 밀어내기 승리 타점을 내 데뷔전에서 팀의 승리를 선사하고 말았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신인 장종훈이 이렇게 처음 그 존재를 알린 것이다. 재밌는 게 막 그래도 프로 경기잖아요. 프로 경기고 근데도 긴장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처음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하고 옆에 있던 그 이강돈 선배는 제 가슴을 막 이렇게 대더니 막 가슴 뛰는 흉내를 내기도 했었는데 근데 전혀 떨리는 것도 없었고 긴장되지도 않았고. 이렇게 장종훈은 그동안 숨겨왔던 날개를 활짝 펴기 시작했다. 물론 혼자의 힘은 아니었다. 특히 고은부 선배가 많이 좀 저를 좀 챙겨주시고 뭐 기술적으로라든지 모든 면에서 많이 좀 신경을 써줘가지고. 이미 일본에서 프로로 활동하다 빙글의 출범과 함께 한국에서 활약했던 고원부 선수. 장종훈에 비하면 이미 그는 스타였다. 하지만 그는 장종훈에게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제가 하도 이제 방망이도 안 맞고 막 고민에 막 빠져 있으니까 이따가 12시에 저녁 12시에 옥상으로 방망이 하나 들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반신반의했어요. 설마 저 형이 올라오실까 했는데 먼저 와서 계시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새벽 3시까지 스윙하는 거야. 타격 연습하는 거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진짜로 3시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돌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말은 안 했지만 상당히 뭐라고 할까 굉장히 막 고마웠죠. 자기 시간 뭐 제쳐두고 그래도 후배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선배가 몇이나 되겠어요. 선배 선수의 아낌없는 지원이 더해지자 그는 연습생의 티를 훌훌 털고 프로다운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훈련 전에 이미 그 친구는 전후로 해가지고 한 1000개를 소화를 해요. 그러면 또 실제 우리가 훈련할 때 한 400~500개. 그 친구가 또 야간 훈련 스스로 하는 거 하시면은 1500개에서 2000개를 하루에 소화를 시킵니다. 당시 그 소속팀 코치들이 장종훈 선수를 보면 도망다녔다 그러죠. 특히 밤에 경기 끝나고 또는 동계훈련 때 훈련 끝나고 장종훈 선수한테 잡히면은 밤새야 돼요, 같이. 내 폼을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봐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코치들이죠. 눈에 띄는 코치는 아무나 불러다가 봐주세요. 세워놓고 스윙, 새벽까지. 스윙 연습하는 본인이야 뭐 열심히 한다지만 지켜보고 있는 코치는 그 죽을 맛이거든요.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지독한 훈련으로 만들어진 손바닥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의 대상이 되곤 했다. 이거 자꾸 칼로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자꾸 이게 자라나니까. 그렇게 많이 베겨요? 네. 이게 이만큼 올라와요? 네, 남들보다 좀 많이 베기는 스타일이에요. 얼마나 휘둘러 이렇게 사람 손. 우리가 이제 곰 발바닥이라 하잖아, 손바닥이. 이 발바닥이 곰처럼 이렇게 불룩불룩 튀어나올 정도로 근육이, 굳은 살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밤에 하는 일이 칼 가지고 그거 깎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깎다가 좀 무슨 기계로 깎는 것도 아니고 살짝 잘못하면 이게 터져요. 이게 쫙 갈라지는데 붕대를 이렇게 층층 감고 피가 철철 흘리면서 이제 스윙하고 게임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거는 없어졌죠. 이거는 이제 방망이를 잡으면 생기는데 방망이를 이제 안 잡으면은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자연적으로. 네. 처음에 이거 손 때문에 좀 어디 이렇게 거슬림 좀 받기도 좀 무안했었고 그런 적이 있어요. 워낙에 손바닥이 막 못생겨가지고 그랬던 적이 좀 있죠. 굳은 살은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 4번의 골든글러브와 3번의 홈런 왕, 그리고 2번의 정규 시즌 MVP까지. 아무도 찾지 않는 무명의 연습생으로 출발해 최고의 자리에 오른 선수이기에 그는 남들보다 부지런히 더 많은 땀을 흘려야만 했고, 이는 곧 연습생 신화가 되어 장종훈 키즈, 제2의 장종훈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난 모르겠어. 뺀다고 뺀 게 아니고 그냥 침으로 흘러가. 물론 그들에게 장종훈이 갖는 애정은 각별할 수밖에 없다. 항상 이렇게 보면은 솔직히 관심은 가요. 근데 저 친구 하면은 아무래도 그래도 눈이 한 물이라도 더 가죠. 더 가고 현수 같은 경우도 제가
96년도에 아마 저기 이천으로 연습 캠을 갔는데 그때 보자마자 눈에 띄었어요. 이영민 타격감도 받고 그랬던 선수인데 지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고교 졸업 후 프로팀에 지명을 받지 못하고 2006년 신고 선수로 두산 베어스에 입단한 김현수 선수. 하지만 그는 그 다음해부터 가능성을 보여주더니 어느새 타격기계로 불리게 됐고 이젠 장정훈처럼 신고 선수 출신 스타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네, 장정훈 선배님은 신하고 전 이제 연습생으로 들어와서 이제 계속 선수로 이제 그나마 이제 이어가고 있는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큰 영광이고 그다음에 좀 뭐 부담이 된다면 될 수도 있고 제가 뭐 계보를 잇는 정도가 되는 실력이 되는지 아직은 좀 더 연륜을 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홈런왕. 어느새 그라운드를 누비는 야구 스타가 된 장정훈. 이런 그가 고졸 출신이라는 이력이 화제가 되자 또 다른 제의가 들어오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어느 대학에서 저기 입학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좀 학교로 좀 들어와 달라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는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있어가지고 이제 대학 졸업장이라도 좀 따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좀 거절했어요. 그래도 고졸 연습생 뭐 신화 이렇게 매스컴이나 이런 데 나가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같은 고졸 출신들이 저를 보면서 희망을 많이 생기고 막 한대요. 그런 기사를 본 것도 많았고 그렇게 선뜻 그게 제의를 승낙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고졸 신화, 연습생 신화라는 찬란한 이름을 만들어내며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낸 장정훈.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아쉬움은 많았다. 바로 개인 성적과 달리 화려하지 못했던 팀의 성적이었다. 오직 바람을 위한 디자인. 창이 빛나고 바람은 더 쿨해지기 시작했다. 바람을 안다. 그래서 1등이다. LG 휘센. 이 투어 챔피언십 정말 이런 대회는 처음인데요. 세상에 없던 프로투어를 가능케 한 골프존 비전. 경험하세요. 프로들의 레벨. 우리는 세상에 없던 골프를 만듭니다. 골프존 비전. 바람의 힘을 나누지 마라. 에어컨. 바람의 힘을 집중하는 하이패스 냉방으로 더 빠르게, 멀리, 더 넓게. 상쾌해 시원하게. 삼성 스마트 에어컨 큐. 힘고래가 여수에 왔다. 여수 세계 박람회에는 1만 가지 즐거움이 있다. 내 평생 단 한 번의 기회. 2012 여수 세계 박람회. 어느 시점에 장정훈 선수 1988년, 89년, 그리고 91년과 92년 빙그레는 한국 시리즈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그의 최고의 팀이 될 기회를 잡는다. 김영덕 감독의 지휘 아래 단련된 팀은 신생팀이라는 핸디캡을 딛고 88년 시즌 초반부터 돌풍을 일으키며 강력한 우승 후보에 낙점되기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결과는 패배뿐이었다. 해태는 훌쩍 뛰어넘기에 쉬운 상대가 아니었다. 이미 몇 차례 우승을 맛보았던 해태는 우승하는 법도 또 승리의 맛도 아는 팀이었다. 더 건들 수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제3구 안타. 해태의 벽에 부딪혀 세 번이나 우승의 문턱에서 내려오고만 빙그레. 9점 선취점 올렸습니다. 최고에 대한 꿈은 이렇게 짝사랑으로 끝나고 마는 것인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갔던 우승의 문턱에서 계속 미끄러지자 선수들의 사기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실수도 하고 그 결정적인 찬스에서 방망이도 좀 못 치고 뭐 그러면서 저희가 항상 준우승에 머물렀던. 한 번, 두 번 지다 보니까 자신감이 선수들마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멘탈이 참 중요하구나. 이 실패 속엔 장정훈의 결정적인 실수도 끼어 있었다. 특히 89년의 실책은 통탄할 만한 것이었다. 후속 안타를 치지 못했습니다. 그 1차전은 저희가 이겼어요. 2차전에도 우리가 4대2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4대2로 이기고 있다가 4회 말인가
일사만루였어요. 근데 이제 평상시에도 백인호 선수가 유격수 땅볼을 잘 쳐요. 첫 바운드만 나한테 오는 걸 보고 그 다음 바운드를 제가 잊어버렸어요. 쳤습니다. 유격수 땅볼 병살 코스 놓쳤습니다. 알을 깠습니다. 3루자 호민, 2루자 호민, 4대4 동점. 그리고 주자 3루 1루 유격수의 더블플레이 코스에서 결정적인 실책입니다. 알을 까고 말았습니다. 장정훈 선수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공을 놓쳐버린 장정훈. 그 실수는 결정적인 것이었다. 저런 것을 염려해서 김 감독은 시즌 중에도 황대현 선수 늦은 거죠. 늦어가지고 이제 뭐 소위 말 알까기를 해가지고 이제 2점이 들어오고 역전을 이제 허용해가지고 진 경기가 있는데 그거 게임 끝나고 그때 뭐 트레이드 얘기도 있었고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기억은 좀 생생하게 나은 것 같아요. 이제 안 좋은 추억이 오래 남으니까 뭐 본인이 에라를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닌데 글쎄 그런 것도 자꾸 내가 잘해야 되겠다. 뭐 많은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아니면 안 맞으니까 점점 소심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누구나 그런 상황에 마술에 걸려버리면은 그걸 극복하기는 쉬운 것 같질 않아요. 볼넷으로 1루에 출루하고 있는 4번 특히 1992년 한국 시리즈는 두고두고 아쉬워하는 시리즈로 남아있다. 당시 강력한 우승 후보 해태를 10게임 정도 앞서는 압도적인 차이로 한국 시리즈에 올라온 빙그레. 정규 올라온 롯데 또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롯데가 그때 3월 타자가 지금 기억으로는 5명인가 나왔어요. 3월 타자가 롯데에서요. 5명이 나왔었고 역시 단기간에는 소위 말해서 미치는 선수가 좀 나와야 된다는 말이 그 게임에서도 여지없이 나왔었고 해태와 삼성을 연파하고 올라온 롯데의 기세는 무서웠다. 1차전에서 송진우가 기대 이하의 피칭을 하며 6대8로 패했고 2차전에서도 잘 던지는 정민철을 빼고 후에 송진우를 구원으로 투입했다가 패배를 당했다. 3차전을 어렵게 잡아내며 시리즈 전패는 면했지만 4차전은 염종석에 5차전은 박동희에 당하면서 또 한 번 준우승 징크스에 울어야 했다. 그에 우승을 못하고 똑같은 멤버지만 93년도에 들어서는 왠지 모르게 팀이 좀 힘이 좀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또 이제 팀이 좀 내리방을 좀 걷게 됐죠. 계속된 우승 실패의 후유증이니까 이종훈과 이강돈이 팀을 떠나자 이른바 다이너마이트 타선이라 불리며 팀의 든든한 화력을 만들어준 타력은 느슨해졌고 빙그레는 좀처럼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는 또다시 찾아왔다. 한화 이글스라는 이름으로 1999년 우승을 향한 5번째 시도를 하게 된 것이다. 이제 바깥에 나가서 창피해 죽겠다. 지금 뭐 사람들이 뭐 너무 준우승만 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올해는 좀 그런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오구 쳤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절치부심. 더 이상 질 수만은 없다는 각오로 다져진 한화 이글스의 플레이는 다부졌다. 뒤로 랩트 뒤로 홈런 투런 홈런 다시 역전시키는 한화 이글스 우대성 제3구째 스트라이크 경기 끝났습니다. 한화 이글스가 1승을 거두었습니다. 선발 투수가 지금 문동환 송진우거든요. 4번 타자 호세. 특히 2차전에서 좌전 적시타와 2루타를 때린 장정훈은 팀의 승리에 큰 힘이 되어주었다. 3루간 안타입니다. 한국 시리즈 1, 2차전의 승리를 먼저 가져간 한화는 그야말로 4전 5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한껏 보여주었고 만년 준우승이라는 딱지를 뗄 준비를 확실히 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수들은 과거 4번 실패했던 때와는 분명히 다른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가을 한 10몇 게임 남겨놓고요. 한 10연승을 했어요. 저희가. 뭐 기록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부터 해서 뭐 진다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러나 거인들은 분명 만만치 않은 존재였다. 한국 시리즈 3차전 10회 2대2 연장전까지 치닫는 상황에서 롯데는 공필성의 2루타와 박현승의 안타로 결국 3대2 반격의 기회를 마련한다. 다음 4차전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우승을 향한 승부처가 될 수 있는 4차전 상황은 1-3-1. 5번 타자로 들어선 장정훈. 원앤드원 쳤습니다. 센터 방면. 자 그대로 잡았습니다. 3루자 홈에 들어옵니다. 공 백홈됩니다. 그대로 홈
호민은 2대1로 역전승 3승 1패를 기록하면서 한화 이글스는 이제 5차전 잠실에서 싸우게 됐습니다. 타점이 좀 많았었죠.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이제 5차전이죠, 5차전. 이제 잠실에서 이제 5차전인데. 한국 시리즈 5차전 10여 년을 기다려온 운명의 승부수를 던질 시간이 됐다. 오늘 우승을 확정짓고 말겠다는 한화와 한 번 더 승리를 가져가겠다는 롯데에 대해 우승을 안타합니다. 동점다 던집니다. 2루자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3대3 동점. 밀릴자는 2루 어쳐 3루까지 3루에서 태그 세이브 1타점. 이제 상황은 9회 초. 두 팀이 3대3 동점이 된 가운데 자, 손준환 내려갑니다. 타석에 들어선 타자는 장종훈 그였다. 이제 원아웃 3루에 제가 이제 타석에 들어갔는데 이것만 이제 득점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역전을 해가지고 이제 우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게임을 해봤지만 그때처럼 떨리는 거는 또 처음이더라고요. 이 다리가 제가 막 느낄 정도로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요. 타석에 들어가면서 이거를 어떻게 쳐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얘한테 강성우 코치한테 이 내 떠는 모습을 안 보여줘야 되는데 모두가 기대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켜줄 홈런 타자 장종훈의 결정적인 한방. 그런데 여기서 우중간 울소 호세. 자, 좋은 소식이는데요. 자, 투아웃 3루자 언더베이스 홈 들어옵니다. 홈에서 호민 4대3 역전. 한화. 장구치님 얘기하시면 쳤는데 빗 맞은 거예요 이게 타구가. 그래서 과연 들어올까 막 그랬대 뛰면서. 좀 약간 짧았거든요 생각보다. 자기 빗 맞아가지고. 근데 들어오는데 장구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선수들한테. 너 자기가 야구하면서 너무 좋았대 진짜. 그 외야 프라이 하나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라이트 쪽에 이제 시생타를 쳐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플라이볼이 좀 너무 얕아가지고 막 들어올까 막 그런 찰나에 로마에가 그래도 슬래징을 잘 해가지고 득점이 돼가지고 이제 다행히도 이제 그 1점이 났는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막 흥분돼요. 이만 선수의 송구는 기가 막힌 게 들어왔고 공필성 3점 잡았죠. 그래서 지금 호세 선수가 이 정도 거리라면 홈에서 승부가 됐어야 되는데 송구 능력의 차이. 여기서 결국은 한 점의 대역전을 당합니다 롯데가. 땅볼을 잡았습니다. 그대로 1루 송구 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한화 이글스 창단 14년 만에 첫 한국 시리즈 우승입니다. 집념의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4점 5기가 많네요. 결국 한화 이글스 팀이 한을 들었고 롯데로서도 최선을 다한 경기를 했어요. 남들이 이제 하는 것만 봤잖아요. 남들이 우승하는 것만 보고 막 끝나고 나면 막 어쩔 줄 몰라하는 막 그런 표정들을 보면은 저렇게 되나?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너무 황홀했어요 진짜. 진짜 제일 많이 남자들이 눈물을 봤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남자들한테 이제 가슴에 정말 진한 감동이 왔으니까 그거는 영영 못 잊을 것 같아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우승의 불꽃. 10여 년 만에 4번 실패하면서 5번 도전한 끝에 장종훈은 팀의 맏형으로 우승을 맛보았다. 목이 메이게 기다리던 선수들과 팬들의 수고는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5번 올라가가지고 이제 처음 우승한 거니까 야구하면서 저 우승 딱 두 개밖에 못했거든요. 중학교 때 손일체전 우승 한번 하고 프로에서 이제 그거 우승 한번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참, 다시 그런 날이 또 와야 되는데. 하지만 2000년대로 들어서며 장종훈은 홈런왕이라는 타이틀도 팀의 4번 타자라는 명예도 후배들에게 내주었다. 후배들이 많이 생겨날 만큼 그가 서 있을 자리도 점점 좁아져만 간 것이다. 이제 세대 교체 막 하시더라고요.
체제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때는 그래도 은퇴라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김지 감독님이 오시고 시즌을 시작하면서 이제 엔트리에는 들어갔었어요. 들어가고 얼마 있다가 이제 통보를 받았죠. 2군에 내려가 있으라고. 하지만 2군에 내려가 있는 그를 감독은 자주 찾지 않았다. 어쩌다 기회가 되어 그라운드에 서는 날이 있어도 그는 예전 같은 기량을 보여주진 못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실망하면서 분명히 예전과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게 됐다. 두산에 나갈 때였어요. 두산에 나갈 때고 마지막에 우리가 아마 크게 지고 있었을 거예요. 들어나가서 어떻게 치다 보니까 또 홈런이 됐는데 그때 제가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좀 잘 못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회가 이제 차츰차츰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때 되면 느낌이 이렇게 와요. 네. 말은 안 하지만 주위에서 이렇게 무언의 압력이 오더라고요. 김태균이라는 선수가 그 아주 젊은 선수로서 이제 뭐 힘이 있고 정확도도 뛰어나고 그런 선수가 그 같은 포지션에 겹쳐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실력 면에서 뭐 그동안엔 쭉 화려하게 잘했지만 이 선수는 이제 지도자로 이렇게 나가야겠구나. 이제 감독으로서 그렇게 저는 평가를 했어요. 2005년 그렇게 자연스럽게 장종훈은 은퇴를 결심했다. 연습생으로 시작해 이글스라는 단 한 벌의 옷을 입고 원 없이 그라운드를 누볐던 19시즌. 개인의 영광과 팀의 영광을 모두 누린 그는 분명 행복한 타자였다. 하지만 그만큼 아쉬운 것도 많았다. 전 야구 중계도 보고 야구도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야구가 참 좋긴 좋구나, 좋아하는구나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점이? 아니 진짜 야구 이렇게 좀 은퇴 발표나고 좀 안 좋고 그럴 때는 나 같으면 야구를 보기 싫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막 신경 쓰고 보고 있는 게 싫어가지고 내가 보지 말라고 그랬더니 끝까지 보더라고요. 그러나 팀과 팬들은 그를 아름답게 보내주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자, 김재박 감독이 조인성 선수를 교체하나요? 장종훈 선수로 불러내는군요. 자, 여기서 장종훈 선수로 불러내는군요. 자, 팬들이 기립박수를 장종훈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장종훈에게 멋진 거 한 방, 큰 거 한 방 역시 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타석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1스택의 마지막 타석이 될지 모르거든요. 네. 선수로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타석이 되겠고 마지막 타석을 과연 어떻게 장식을 하느냐 홈런을 기록을 했었는데 자 과연 장종훈에게도 홈런의 기회가 올 것인지 그러나 2루 땅볼 장종훈 2루 땅볼로 물러나면서 경기 끝났습니다. 이 선수들이 장종훈 선수를 그해 올스타전에서 후배들이 마련해준 의미 있는 이벤트. 짧았지만 그 속에 그를 생각하고 존경하는 후배들의 진심이 담겨있는 것이었다. 장종훈 선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2005 프로야구 올스타전 장종훈 선수가 좀 환하게 웃는 모습인데요. 이정무범 선수가 이제 주소를 해가지고 행가리를 이렇게 쳐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행복하게 끝난 것 같아요. 8개 구단의 스타들이 행가를 쳐줬는데 그보다 더 좋은 은퇴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9월 그의 모든 선수 생활을 함께한 대전에서 대대적인 은퇴식이 다시 한번 마련됐다. 그를 사랑하는 가족과 팬들과 동료들이 모두 모인 자리. 선수 장종훈과의 아름다운 이별이었다. 그러니까 팬들 성원 때문에 그 자리에 섰고 그때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팬들 덕분에 그 자리에 선 거예요.
장정훈 선수의 두 아들인데 그렇죠. 예. 첫째는 마운드에 있고 둘째는 타석에 있는데 글쎄 가족들이 이렇게 시구를 한다는 것이 장정훈 선수는 정말 큰 선물이 되겠네요. 그렇죠. 장정훈 선수에게 큰 의미가 있고 아주 흐뭇한 모습으로 지켜보는 장정훈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 타석에 들어선 홈런왕 장정훈. 그는 마지막 순간 삼진을 기록하며 타석을 떠났다. 하지만 그가 그 어떤 홈런을 쳤을 때보다 박수는 뜨거웠다. 들어오면서 그랬어요. 야, 이거 나는 삼진하고 인연이 있는가 보다. 거의 연습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방망이가 뭐 돌아가야죠. 뭐 방망이도 안 돌아가고 성대하게 그래도 잘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참 다행이죠. 고맙기도 하고. 월급 40만 원짜리 연습생 신분으로 처음 팀에 들어왔던 소년이 선후배의 존경과 사랑을 담은 성대한 은퇴 경기로 마지막을 구하는 순간, 그는 선수로서 그 이상 화려할 수도 그 이상 더 멋질 수도 없는 장면의 주인공으로 아름답게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오늘 2시간 동안 저에게 아무런 사랑 관심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수로서 그의 마지막 모습에 보내는 팬들의 박수는 그가 홈런왕이기 때문에 한 팀에서 오랫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19회 동안 그가 흘린 땀방울과 굳은 손바닥에 보내는 격려의 박수, 그리고 팬들에게 진한 감동을 전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 그의 상징이었던 35번 역시 은퇴와 함께 그라운드에서 사라졌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0번부터 51번까지 있었어요. 51번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탈 게 없으니까 52번을 달았는데 30번 넘어가면은 거의 이제 후보예요. 후보고, 소위 말해서 좀 떨어지는 선수들이었어요. 근데 그 1년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35번 그 단 선배가 방출을 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가져왔죠. 좋아서 산 것도 아니고 그냥 52번보다 좀 낮은 숫자를 한번 달고 싶어가지고 그거라도 일단 달고 보자는 심정으로 달았어요. 조금이라도 적은 숫자를 달아보고 싶어서 무심코 가져왔던 35번. 하지만 그 35번이 이제는 이글스를 상징하는 상징으로 남았고 그 스스로 전설이 되었다. 노력을 많이 해서 스타가 된 선수는 장정훈이가 단연 탑인 것 같아요. 무명에서 올라온 최초의 최고의 그 슈퍼스타고 이렇게 하면은 잘할 수 있고 슈퍼스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던. 하나 이글스에서 또 가장 또 좋은 성적을 남겼던 그런 타자이셨기 때문에 저도 또 그 기록에 당연히 욕심이 나고 이제까지 걸어오셨던 그런 코치님의 길을 제가 뭐 감히 뭐 똑같이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비슷하게라도 따라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습생 신화라는 이름으로 무명 선수들에게 한없는 희망을 남겨주면서 한국 프로야구사에 40홈런 시대라는 새로운 타격의 장을 열어주었던 장정훈. 노력했기 때문에 최고가 되었고 노력했기 때문에 기회를 스스로의 것으로 만들 줄 알았던 사나이. 이렇게 지금 희망과 감동의 또 다른 이름이 되어 있다.